이번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남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서는 여자. 아이, 다 왔어. 자, 들어가자. 반면 여자는 너무나도 멀쩡한데요. 다음 날 아침. 여보세요? 605 퇴실 준비해주세요. 예? 예. 여자는 이미 떠난 모양입니다. 아씨, 내가 왜 모텔에 있는 거야? 진짜. 아무래도 덕민 씨는 지난밤 일이 기억나지 않나 본데요. 그런데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온몸에 쓰이는 요산 낙서들, 심지어 죄다 덕민 씨를 비난한 욕설들인데요. 참 구석구석 써놓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중요 부위에까지 낙서를 해놓은 모양인데요. 도대체 어떤 자식이야? 야. 덕민 씨 어제 누구와 모텔에 온 건지도 잊은 겁니까? 대체 지난밤 이 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 덕민 씨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처갓집을 찾았습니다. 장모님. 엄마? 아이고, 우리 사이 왔어. 아유. 장모님, 서영 잘 지내셨죠? 제목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좀 나도 들어가. 예. 들어. 덕민 씨 처가 식구들에게 참 인기 만점이군요. 살짝 서운하긴 하지만 경화 씨도 내심 기분은 좋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유별난 덕민 씨 사랑은 집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채영 경미 씨가 웬 대야를 가져오는데요. 초영, 이게 뭐예요? 아유, 오늘아 고생했는데 내가 우리 제복 발 마사지 해줄게. 아니 괜찮아요. 왜요? 저 봐요. 아니 초영, 예, 여기 제가 벗을게요. 빨리. 진짜. 기어이 제부의 양말을 벗겨버리는 경미 씨. 우리 제부는 어쩜 발가락도 잘생겼다. 아우 진짜. 제부의 발을 씻겨주는 처형이라니요. 참 별나기도 합니다. 진짜 아쉽다. 내가 제부를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언니 또 그 소리야?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어머, 야, 왜 이래? 내가 너보다 키도 크지, 눈도 크지, 그리고 이것도. 안 그래, 제부? 얼씨구 남자 한 명을 사이에 두고 농담도 참 짓궂습니다. 야, 그만들 하고. 김서방, 요즘 사업은 어때? 예, 장모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차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차급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진다고나 할까? 어머, 그래? 그럼 좋은 차로 바꿔야지. 내일 당장 가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때 집에 들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 처제, 운동 잘하고 왔어? 헐, 아주 의자원 납셨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뭐 하나 달고 태어날 걸 그랬나 봐. 이 집의 막내이자 검도 선수인 경주 씨인데요. 말을 저렇게 상스럽게 하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경주 씨는 형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약속대로 자동차를 사러 가는 네 사람. 우리 사이 오늘 제일 좋은 차로 골라. 예, 장모님. 제가 그 차 타고 진짜 열심히 해서 꼭 대박 날게요. 이야, 이런 장모님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덕민 씨. 이런 처제 경주 씨에게 딱 걸렸군요. 경주 너 형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사업 자금도 우리 집 담보대출, 자동차도 장모님 찬스. 형부,
진짜 양심이 있냐? 아니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어른 일에 참견이야? 남자가 집안의 기둥인 거 몰라? 내 형부 크게 될 사람이야. 두고 봐. 아 그래 경주야. 우리 집안에 남자라고 형부 하나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 형부가 잘 되면 다 알아서 갚을 거야. 그놈의 남자 타령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 다들 이러다 큰 코 다쳐. 아무튼 이번엔 절대 안 돼. 미자 씨 모녀에게 동민 씨의 존재란 사위와 제부 그 이상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인 경주 씨만 빼고 말이죠. 어쨌거나 동민 씨는 처가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군요. 그런데 얼마 후 짐을 싸들고 집에서 나오는 세 모녀.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걸까요? 하지만 어째 표정들이 좋지 않은데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이제 어쩔 거야? 야 일단 여관으로 옮겨서 생각 좀 해보자. 됐어. 나 친구네 가 있을 거니까 형부한테 돈 받아내고 불러. 야 결국 동민 씨의 사업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때 장모님. 장모님 이거 제가 드릴게요. 고마워 김서방. 근데 어디로 옮겨요? 야! 아이고 이거 야단나게 생겼군요. 너를 좀 말려. 그러지 마 경주야. 내 형부가 돈 다 갖기로 했어. 우리 집안 살릴 사람 내 형부밖에 없다. 그래 네 형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동민 씨 때문에 집까지 잃고서도 끝까지 감싸는 미자 씨 모녀. 잠시 후 좁은 여관방으로 거처를 옮긴 가족들. 그 와중에도 미자 씨는 사위 끼니를 챙깁니다. 배고프지? 일단 이거 먹어. 예. 장모님, 제가 빨리 다른 사업 알아봐서 돈도 갖고 허가시켜 드릴게요. 그래, 내가 믿을 사람이 우리 사이 말고 누가 있겠어. 경주 씨는 형부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가족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난 두 번 다시 형부 볼 생각 없으니까 엄마랑 언니들이나 이렇게 살아. 결국 나가버리는 경주 씨. 동민 씨도 가시방석이 따로 없습니다. 제부 저러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너무 걱정 말고. 라면 불겠다. 라면 먹어 라면. 예. 먹어요. 고마워요, 처형. 동민 씨 꼭 처가에 보답해야 할 텐데요. 몇 달 후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언니의 말에 무척이나 놀라는 경화 씨. 아니 어떻게 언니가 내 남편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제발 방해하지 말아줘. 언니! 어째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경미 씨가 제부에게 무슨 딴 마음이라도 품은 걸까요? 며칠 후 동생의 집을 찾은 경미 씨. 제부 미안. 아니 엄마가 여기 가까운데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딱 보름만 신세질게. 아유 신세는 무슨 신세? 물 넣을게요. 앉아 언니. 경화 씨는 언니가 자신의 남편에게 품은 마음을 이해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어서 와 언니. 고마워 경아야. 대체 경미 씨의 마음은 뭘까요? 다음 날 늦은 시간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경화 씨. 알았어. 언니. 응? 이 사람 많이 취했나 본데? 나보고 데리러 그래. 언니가 갈래? 그래? 고마워. 경화 씨는 왜 남편의 마중을 언니에게 부탁하는 걸까요? 잠시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경미 씨. 잠깐 마중을 나가는 길인데 뭐 그렇게 차려입은 겁니까? 설마 제부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언니를 바라보는 경화 씨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집에서 나온 경미 씨가 술에 취한 제부를 발견하는데요. 아이고, 얼큰하게 취했군요. 제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갔어. 그랬구나. 뭐랍쇼? 그런데 경미 씨 지금 어디 갑니까? 집은 그쪽이 아니라 그 반대인데요. 잠시 후 놀랍게도 경미 씨가 제부를 데리고 간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경미 씨 왜 코앞에 집을 놔두고 이런 곳에 온 겁니까? 아무래도 수상한데요. 아이 다 왔어. 자 들어가자. 제부 괜찮아요? 괜찮아? 이그 동민 씨 지금 누구랑 어디에 온 건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는군요. 경미 씨가 애써 침대에 눕혀보려고 하지만은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동민 씨를 가만히 지켜보던 경미 씨, 갑자기 셔츠에 단추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경미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점차 경미 씨의 손길이 다급해지던 그때. 형, 여기 어디야? 아니 많이 취했어. 잠깐 술 좀 깨고 가 잠깐. 형, 나 술 다 깼어. 술 다 깼어. 아니. 그 아무래도 경미 씨 이상합니다. 정말 여동생의 남편에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요? 괜찮아? 며칠 후 짠. 이번엔 제부와 단둘이 술자리를 마련한 경미 씨. 그런데 어째 동민 씨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데요. 제부. 우리 제부 약발 잘 맞네. 약발이라니요? 대체 무슨 짓을 꾸미려는 겁니까? 잠시 후 제부를 또다시 모텔로 데려온 경미 씨.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무래도 경미 씨 오래전부터 제부에게 다른 마음을 품었던 모양이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약까지 뭐 이거 대체 뭐라는 거예요? 경아야 미안해. 아, 동생에게 미안하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경미 씨 어찌려고 이럽니까? 이거 야단났군요. 잠시 후 들어오지 않는 남편과 언니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경화 씨. 경아야. 근데 나 드디어 성공했어. 이럴 수가요? 지금 동생한테 제부와의 일을 고백하는 겁니까? 결국 했구나. 알겠어. 대체 경화 씨는 왜 자신의 남편에게 그런 짓을 한 언니를 이해하는 걸까요? 는 장모의 건물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처형인 가 제부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제부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같이 충격적인 행동을 한 의 속셈이 밝혀집니다. 며칠 후 미자 씨의 퇴원 기념으로 모처럼 모인 네 사람. 아이고 오랜만에 병아밥 안 먹고 외식하니까 너무 좋다. 아유 그러니까 아프지 마셔. 아유 그래. 돈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병주 너도 들어와서 살아 이제. 그래. 언니가 무슨 수로 돈을 구해. 그런데 그때 저기 바로 동민 씨였습니다. 당신들 뭐야? 경찰입니다. 이경미 씨가 누구시죠? 저인데 왜 그러시죠? 김동민 씨의 협박 혐의로 저희와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민 씨가 처형을 신고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협박이라뇨?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아,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경미 씨,
김동민 씨 나치 사진 찍고 협박하셨죠? 뭐라고요? 우리 딸이 사위 사진을 찍었다고요? 언니. 진짜요? 아니 그게. 예? 경미 씨가 제부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기! 바로 동민 씨였습니다. 당신들 뭐야? 경찰입니다. 이경미 씨가 누구시죠? 저인데 왜 그러시죠? 김동민 씨의 협박 혐의로 저희와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민 씨가 처형을 신고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협박이라뇨? 이거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경미 씨, 김동민 씨 나치 사진 찍고 협박하셨죠? 뭐라고요? 우리 딸이 사위 사진을 찍었다고요? 언니. 진짜요? 아니 그게. 예? 경미 씨가 제부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달 전 의기소침해 있던 제부에게 보양식을 주러 갔던 경미 씨. 경미 씨는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업 실패로 처가의 집을 날려먹은 동민 씨. 그런 동민 씨가 다른 일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저기 장모님 돈을 다 갚았어? 내가 미쳤냐? 그 돈을 갖고. 너 지난번에 그 돈 갚는다고 그 처가에 약속했다며. 그거야 장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니까. 뭐 장모님 들어가시면은 그 돈 누가 나한테 갚아가겠어. 그리고 최영도 꼭 죽는다. 야, 너 진짜 머리가 사실 동민 씨는 처가의 돈을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까워 이 사실을 숨겼던 겁니다. 믿었던 제부에게 배신을 당한 경미 씨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제부와 가깝게 지내며 나체 사진을 찍을 기회를 엿봤던 건데요. 결국 완벽한 범행을 위해 술에 약까지 탔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동민 씨는 처형의 계획대로 약을 먹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후 동민 씨를 발가벗긴 경미 씨. 꼴 좋다. 내가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게다가 그녀가 원한 것은 일반 나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동민 씨에게 아주 수치심을 주기 위해 알몸 곳곳에 낙서를 했던 건데요. 심지어 내용 모두 동민 씨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 부위에까지 빼놓지 않고 온몸에 낙서를 한 경미 씨. 그리고는 엉망이 된 동민 씨의 나체를 사진으로 찍었던 겁니다. 그토록 제부에게 다정했던 경미 씨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음 날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진 동민 씨. 채영, 나 좀 봐요. 왜요? 나의 거요. 아니요. 나야 진짜. 왜 이래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사진 지우고 싶으면 제부가 날려먹은 우리 엄마 돈 갚아요. 그럼 되잖아요. 뭐라고요? 하지만 동민 씨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이거 범죄인 걸 몰라요? 오히려 나체 사진으로 협박했다는 증거로 동민 씨가 처형을 신고한 것이죠. 는 제부가 부모님의 건물을 날리고서도 전혀 변상할 마음이 없음을 알게 되자 복수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인데요. 심지어 제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고서도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종업원의 증언과 혈액 검사 결과 성폭행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내 살다 최영한테 그런 걸 당할 줄은 상상도 못한 놈이 변태 같은 여자야! 뭐? 그때 분노한 표정으로 달려드는 경화 씨. 네가 어떻게 우리 언니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이게 다 누군 때문인데? 여편네가 미쳤나 진짜! 사실 경화 씨도 언니에게서 모든 사실을 듣고 경미 씨를 도와왔던 것입니다. 결국
동민 씨와 그에게 복수하려던 경미 씨 때문에 통비박산난 가족. 참, 어쩌다 이 지경이 돼버렸을까요? 제부에게 복수하려던 경미 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나요! 좋다고 그때 언제고 이렇게 난리야 정말. 야, 네가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아유 진짜 너까지 진짜. 뭐? 아유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말리세요. 아유 정말. 저렇게 다 있어 진짜. 사위를 끔찍히 여겼던 장모 미자 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런 놈을 냈다니. 아유, 경미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피해에 대한 복수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